수지 맞은 우리 드라마가 방송되었습니다. 한서방이 안사돈이 찾는 그 아들이란 말을 나영 엄마한테 처음 듣는 순간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진장수의 말에 진수지는 잠깐만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먼저 아셨다고요? 순간 정적이 흐르고 장윤자는 음식을 담다가 갑자기 뛰쳐나옵니다. 당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언제 한서방이 안사돈 아들이라고 했어? 아들이면 좋겠다고 했지. 최 선생이야 워낙 인물도 반듯하고 성격도 좋으니까. 안사돈이 최 선생한테 자꾸 마음이 가 있다고 나영이가 말하니까 최 선생이 사돈댁 아들이라서 핏줄이 땡기는 건가? 잠깐 중얼거린 말 가지고 당신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장윤자는 둘러대느라 바쁘고 진장수는 분위기가 이상한 걸 감지하고 맞아 당신이 그랬지. 한서방이 안사돈 아들일 것도 같다고 말했지 참. 그래가지고 내가 그럴 거면 두 사람 유전자 검사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했지 아마. 진장수의 말에 장윤자는 그럼. 근데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불일치로 나왔다고 해서 처음에는 얼마나 안타깝던지 나영이도 엄청 속상해했어. 얼른 아주버니 찾아야 한다면서 얼마나 걱정을 했다고. 근데 얼마 안 가서 안사돈이 아들 찾았다고 해서 우리 모두 엄청 기뻐했었어. 그쵸 어머니? 장윤자는 박복선에게 눈짓을 하는데 박복선은 장윤자를 째려보다가도 금세 뭐 어쨌든 이렇게 사돈집에서 장손을 찾고 우리 수경이랑 부부의 연도 맺고 경사가 겹쳤으니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일만 생각해야지 하자. 진장수는 그럼 두 사람 알콩달콩 이쁜 애기도 낳고 행복하게 살면 이 아빠는 더는 소원이 없어. 겨우 위기를 모면한 장윤자와 진나영은 가슴을 쓸어내리는데 한현성은 마음이 불편합니다. 장윤자와 진장수까지 이미 채우리의 정체를 훨씬 전부터 알고 있었다니 음식도 먹고 싶지 않고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는데요.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하고 일어나는데 채우리는 이따가 같이 가지 왜 먼저 가? 우리가 너무 늦게 왔나? 하고 말하자 한현성은 아니요. 이 사람 몸도 무거운데 일찍 가서 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한현성의 말에 장윤자는 그래 그러는 게 좋겠어. 역시 나영이 생각하는 건 우리 한서방밖에 없다니까. 하고 말합니다. 진나영과 한현성은 밖으로 나와 다투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티를 내고 나오면 어떡해요? 아주버니랑 진수지가 알아차리면 어떻게 하려고 이래요? 당신 제발 표정 관리 좀 해요. 다 끝난 일 가지고 왜 이래요 진짜. 진나영의 말에 한현성은 끝나긴 뭐가 끝나요? 장모님과 아버님까지 다 알고 있었으면서 다 같이 형을 속인 거예요? 당신 집안도 참 무서운 사람들이네요. 당신이 나랑 이혼하지 않는 이상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나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진나영은 제발 그냥 모두가 평온하게 살게 해주면 안 돼요? 당신만 힘든 거 아니에요. 왜 당신만 착한 척, 정의로운 척, 진실을 말하지 못해 안달이에요? 결과적으로는 당신이 바라는 대로 아버님이 다 해주셨는데 왜 자꾸 꼬투리 잡는 거예요? 한현성은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제일 먼저 들었어야 할 얘길 당사자들만 몰랐으니까 나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같이 당사자들을 기만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평화로운 거예요? 두 사람이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진수지가 이 광경을 보게 됩니다. 두 사람 왜 저렇게 다투는 거야? 정말 집에서도 그렇고 여기까지 와서도 그렇고 두 사람 문제가 심각한 것 같네. 현성씨가 정말 내가 양다리 걸쳤다고 생각하는 건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진수지는 진나영과 한현성이 자꾸 싸우는 것이 너무 신경 쓰입니다. 두 사람이 채우리에 관한 문제로 갈등하고 있는 것은 모른 채 말이죠. 진수지는 최선영으로부터 장영사가 준 증거물들을 건네받았는데요. 넥타이핀을 포함하여 25년 전 한진태가 정순정과 현우를 만났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입증한 자료가 충분함에도 진수지는 시아버지인 한진태를 의심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한진태는 진나영으로부터 진수지가 아직도 현우 사건을 조사하고 다닌다는 얘기를 듣고 김마리에게 더욱 신뢰를 얻기 위해 마음에도 없는 행동을 하였는데요. 추석날 아침 차례상에 고승환의 위패를 올리면서 채우리와 김마리에게 감동을 주었고 한현성은 한진태의 가식적인 행동에 치를 떨었습니다. 한현성은 진나영의 본가에 다녀온 후로 한진태에게 아버지, 저 나영씨랑 이혼하고 혼자서라도 미국 들어가 살고 싶어요. 이대로는 숨이 막혀서 못 살겠어요. 하루에도 12번씩 어머니께 진실을 말씀드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에요. 하자 한진태는 제발 덮고 가자 현성아 제발.
내가 과거에 네 엄마랑 현우에게 잘못한 만큼 앞으로 더 잘하면 되지 않겠니? 나도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닌데 네가 이렇게 날 압박하면 이 아버지는 누구에게 의지를 하니? 나는 이제야 비로소 사는 것 같아. 나도 너희들이 귀하다는 거 이제 알고 더욱더 노력하고 있다. 한현성은 그 노력이 올바른 노력이 아니잖아요. 전 형과 어머니를 속이는 아버지의 가식적인 배려가 더 참을 수 없어요. 그게 보는 사람을 더 미치게 하는 거라고요. 한진태는 네가 아니라도 나는 숨이 막힐 지경이야. 네 형수 큰애가 요즘 뭐하고 돌아다니는지 넌 알기나 하니? 아직도 네 형 실종 사건을 조사하고 다닌다더라. 네 엄마가 한 유전자 검사를 의심하고 있어. 이런 상황에 너는 도움은 못 줄지언정 더 어긋나는 행동만 하면 어쩌자는 거야? 네 엄마 얼굴을 봐. 요즘만큼 행복해 보인 적이 없었다. 그거면 되지 않니? 너 솔직히 생각해봐. 진실이 중요하니 행복이 중요하니? 행복을 찢어버리는 진실이 과연 가치가 있는 거니? 엄마를 위한다면 넌 끝까지 입을 다물어야 한다. 한진태의 말에 한현성은 괴롭기만 합니다. 한편 진나영의 집에서 돌아온 진수지는 채우리의 친아버지 차례까지 빼먹지 않고 지내겠다는 한진태가 채우리 가슴을 멍들게 할 일은 하지 않을 사람이라고 믿고 있지만 최선영이 준 증거들을 보면서 의혹을 숨길 수가 없게 되는데 채우리는 진수지가 자신 몰래 숨기고 있는 자료들을 보면서 열지 말아야 할 문 앞에 서 있는 기분이 들고 맙니다. 채우리는 진수지가 가지고 있는 서류들을 열어보려다가 주저하는데요. 이게 뭐야? 환자 기록인가? 이를 집에까지 가져와서 하고 있었던 거야? 명절엔 좀 쉬라니까. 하여튼 일벌레 수지. 근데 이걸 왜 이렇게 꽁꽁 숨겨놓은 거야? 내가 봐서는 안 되는 건가? 환자 보호 차원에서? 수지가 나한테 비밀이라. 아니야, 수지가 나한테 비밀이 있을 리 없지. 이걸 볼까 말까? 이걸 보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건가? 하고 망설이다가 서류를 꺼내보는데 아버지 사진이 왜 여기 있지? 이건 아버지가 엄마를 진료했던 기록이고 수지가 왜 이런 걸 모으고 있는 거지? 채우리는 진수지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짐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진수지는 채우리가 서류를 본 줄은 모르고 계속 한진태의 비밀에 대해 생각하는데요. 아버님이 정말 25년 전 오빠를 만난 걸까? 오빠를 보고도 눈을 감으신 걸까? 오빠가 친아들이 아니라서 외면하신 걸까? 진수지는 도저히 상상하고 싶지 않은 가정이 점점 더 명확해져 오는 것을 느끼게 되고 최선영이 건네준 넥타이핀이 한진태가 25년 전 잃어버린 물건이 맞는지 아닌지 알아보는 게 진실을 파헤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여 채우리가 출근할 때 넥타이핀을 꽂아줍니다. 채우리는 자신이 버린 넥타이핀을 진수지가 가지고 있는 것도 놀랐지만 이게 어떤 물건인데 나한테 꽂아주는가 싶어 당황스럽습니다. 채우리는 진수지에게 이걸 왜 네가 가지고 있어? 하고 묻자 진수지는 응, 집에 갔다가 엄마한테서 받았어. 채우리는 이거 내가 버린 거야. 정순정 씨가 남긴 물건은 더 이상 나한테 아무 의미가 없었으니까. 그러자 진수지는 근데 엄마는 꼭 그런 맘이 아닌가 봐. 정순정 씨가 나쁜 의도로 오빠를 데려간 것도 아니고 측은한 마음이 드셨을 수도 있고 그래도 오빠와 함께 사신 분이라 그분이 남긴 물건이 그냥 버려지는 게 마음에 걸리셨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 어차피 이거 정순정 씨 물건도 아니라며? 근데 보면 볼수록 너무 세련돼 보여서 오빠한테 어울릴 것 같아서 내가 엄마한테 달라고 했지. 인터뷰 때 하면 오빠가 돋보일 것 같아. 오늘 하루만 이거 하고 출근하자. 와, 역시 우리 오빠 너무 멋지다. 진수지는 넥타이핀을 꽂아주면서 미소를 짓습니다. 채우리는 그래, 누구 건지도 모르는데 뭐 어때? 우리 수지가 보고 싶다면 한여름에도 털귀마개 하고 돌아다녀 줄 수 있다 내가. 채우리는 넥타이핀을 착용하고 나오는데 진나영과 한진태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혹시나 김마리가 볼까봐 가슴이 조마조마한데요. 진수지는 한진태의 눈빛을 이미 읽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의 표정이 불안해 보여 이 넥타이핀을 알아보신 걸까? 하고 있는데 진나영은 김마리가 나오자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하며 시선을 돌리기 바쁩니다. 한진태는 채우리에게 출근을 재촉하였고 채우리는 아직 눈치를 못 챈 채 따라 나갑니다. 진나영은 어떻게든 채우리가 착용하고 있는 넥타이핀을 오늘 중으로 훔쳐야겠다는 생각뿐인데요. 채우리가 몸에 달고 있는 걸 어떻게 훔쳐야 하나 걱정이 한가득입니다. 저것만 손에 넣으면 난 완전히 해들재단의 주인이 될 수 있는데 어머님이 보시기 전에 치워야 해. 한편 명절이 지나고 채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장 먼저 방송사 인터뷰였는데요.
인터뷰를 맡은 기자는 다름 아닌 숨막꼭질 PD였습니다. 진나영은 해들병원에 인터뷰차 들른 PD를 보고 놀라는데요. PD님이 여긴 웬일이에요? 하고 묻자 PD는 나 취재할 일이 있어서 왔어. 여기 병원장님이 아들 찾은 대박 스토리 취재를 내가 담당하게 됐거든. 진나영은 PD님이 하시던 거는 그만뒀어요? 하자 PD는 내가 그걸 몇 년을 했냐. 내가 그만큼 갈고 닦아놨으니 이제는 후배들이 알아서 명성을 지켜줘야지. 마당집 방송 대박난 이후로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방송할 수가 있게 됐다고. 그러니 이제는 나 무시하지 마. PD의 말에 진나영은 제가 언제 무시를 했다고 그래요? 하자 PD는 나영씨는 본인이 급할 때 아니면 사람 무시하는 거 취미 아니야? 오늘 나 잘못 건드리면 인터뷰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괜찮겠어? 진나영은 우리 아버님 인터뷰랑 나랑 무슨 상관 있다고 그러세요? 그냥 사실 그대로만 취재하면 되는 거지. 지금 사람 간보시는 거예요? 진나영의 말에 PD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보고 사람 일은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 나 그때 진수지 씨만 아니었으면 시원하게 나영씨 보내버리려고 했는데 나영씨가 내일 모레 엄마가 될 지경이라 진수지 씨가 또 워낙 맘이 약해서 나보고 나영씨 봐달라고 부탁을 하는 바람에 내가 욕심을 버렸던 거야. 나 아직 그 일 맘만 먹으면 언제든 발설할 수 있어. 이 어마어마한 해들재단에 또 이런 엄청난 서사가 있었다니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 말이지. 나영씨가 탈없이 잘 살고 있나 없나 궁금하기도 하고 겸사겸사 내가 인터뷰하겠다고 적극 밀어붙였지. 내가 나타나니까 심기가 불편해? 진나영은 불편하긴요. 인터뷰나 잘하고 가세요. 한편 한진태와 김마리, 채우리와 진수지는 곧 있을 인터뷰 준비 중이라 바쁜데요. 인터뷰가 시작이 되자 김마리는 한진태의 도움을 받아 현우를 찾게 된 과정을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PD는 김마리에게 정말 아드님을 찾느라 마음고생 많이 하셨군요. 그렇다면 아드님을 찾게 된 결정적인 힌트는 어디서 얻으셨습니까? 하고 묻자 김마리는 제가 현우가 어릴 때 쥐어준 블럭이 있었는데 저희 병원의 환우의 날 행사 때 전시된 걸 처음 보고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그 블럭이 당시 채우리 선생의 애장품이어서 그때부터 엄마의 본능이랄까? 자꾸만 우리 현우에게 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저보다도 한 원장님이 더욱 애를 써주셨어요. 김마리의 말에 PD는 그럼 한 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한우리 선생님이 원장님과 유전자 검사가 일치한다는 걸 처음 확인하셨을 때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때의 심정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하고 묻자 한진태는 조금 당황해하는데 김마리는 아네, 사실 우리 아들과 유전자 검사는 저랑 했습니다. 솔직히 첫 번째 검사에서 불일치로 나와서 제가 더 이상 현우 찾는 일을 중단하자고 했었어요. 그런데 한 원장님이 성격이 워낙 꼼꼼하시다 보니 확실하게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 현우랑 저를 재검사해서 결국은 현우를 찾아줬지 뭐예요. 정말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떨려요. 어느 가정에서나 그렇지만 아이를 잃고 나면 이혼하는 부부도 있고 가족들 간의 소원한 채로 살아가는 게 보통인데 저희 집도 다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현우를 찾고 난 다음부터는 모든 게 달라졌어요. 지금은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하고 이대로 온 식구들이 계속 한 집에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김마리의 말에 PD는 잠깐만요. 제가 드린 질문은 원장님과 아드님의 유전자 검사에 관한 질문이었는데요. 2번이나 이사장님과 한우리 선생님을 검사하셨다고요? 맨 처음 검사라도 두 분이서 동시에 한우리 선생님과 검사를 하셨으면 어느 한쪽은 일치로 나왔을 텐데요. 두 분 다 불일치로 나올 확률은 거의 제로일 테니까요. 물론 한쪽만 불일치로 나온 것도 좀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긴 한데요. 유전자 검사라는 것이 오류가 날 확률이 없으니까요. 굳이 재검까지는 하지 않으셔도 될 텐데 2번 다 이사장님과 검사를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하고 묻자 한진태는 얼굴에 긴장하는 눈빛이 역력하고 김마리는 잠시 주저하더니 사실 저희 아들들은 아버지가 다릅니다. 그동안 일부러 숨기고 산 적은 없었어요. 살다 보니 여기까지 온 거죠. 한 원장님도 물론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에게는 더욱 특별하고 감사한 사람이에요. 친자식도 아닌 현우를 마음으로 받아준 고마운 사람인데 현우를 찾아주는 것에도 저보다 더 열심이었으니까요. 인터뷰를 수락한 이유도
전국의 실종 아동을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하는 뜻도 있지만 재혼 가정에도 따뜻함을 전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김마리의 말에 PD는 제가 신뢰되는 질문을 한 모양이군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한 원장님의 자식 사랑이 너무 대단하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질문 드리는 김에 얼마 전에 마음으로 받아들인 아들 한우리 진수지 선생님 결혼식을 아주 잘 치러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정작 친아들인 한현성 본부장님의 결혼식은 왜 그냥 넘어가셨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며느님께서 임신을 하셔서 혼인신고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요즘은 그런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왜 비밀 결혼을 하셨는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요. 제가 인터뷰 전에 둘째 며느님의 모습을 잠깐 배웠는데 당시 떠돌던 한 본부장님의 회피설은 사실이 아니었던 게 확실하다고 할 만큼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자 김마리는 당황하여 오늘 기자님이 당황스러운 질문을 많이 하시네요. 그건 요즘 세대들이 결혼식을 간편히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아이들 뜻에 맞춘 것 뿐이에요. 하고 심기불편한 내색을 드러냅니다. 인터뷰는 마무리되었고 김마리는 비서에게 스케줄을 잡은 게 누구냐며 인터뷰 기자가 해들까에 대해 뭘 어디까지 알고 저런 질문을 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한편 진나영은 PD의 돌발 질문에 당황하여 다시 만나는데요. PD님, 오늘 선 좀 세게 넘으신 거 아시죠? 하자 PD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가서도 잘만 사는 사람 앞에서 내가 들을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사랑해서 결혼했으면 뭐가 부끄러워서 결혼식도 패스하고 사냐? 해들재단 경영본부장을 네가 언제부터 알았다고? 네가 작정하고 들러붙으려고 하지 않은 이상 이 결혼은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였어, 안 그래? 돈 보고 접근한 거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 하지만 그 결점도 이번 한우리 선생님 찾은 인터뷰로 묻히게 되겠지. 넌 참 복도 많다. 죽어라 매달려도 아나운서는 턱도 안 닿더니 어떻게 이런 집안 며느리로 제2의 인생을 사냐? 사람도 어울리는 사람 따라 성격이 바뀐다고. 내가 진수지 앞에서만 서면 순한 양이 되는데 나영씨 앞에서만 서면 그냥 옛날 일 다 확 불어버리고 싶은 망나니가 되지 뭐야. 듣자 하니 나영씨가 이사장님의 비서라던데. 그럼 꼭대기까지 다 올라간 셈이네. 나영씨, 솔직히 말해봐. 이거 다 나영씨가 계획한 일이지? 이 해들 재단을 다 가지고 싶어서 언니인 진수지의 남자한테 들이댔다는 소문이 사실인 거지? 그런데 진수지씨랑 한 집에서 살게 되었는데 지금은 기분이 어떠신가? 두 사람 사이가 좋은지 모르겠네. 한 본부장님도 멘탈이 참 대단해. 전 여친을 형수로 맞이하다니. PD의 말에 진나영은 화가 나는데요. 내 앞에서 진수지 얘기 꺼내지 말아요. 진수지는 해들가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자 PD는 왜 상관이 없어? 같은 며느리라도 따지고 보면 진수지 씨가 훨씬 낫지. 아마 나중에 해들병원이나 해들재단 모두 진수지 씨가 챙길 것 같은데. 진나영은 해들재단은 내 거예요. PD님 어디 가서 그 입방정 놀리지 말아요. PD는 그래 이제야 본색이 나오네. 진작에 그렇게 솔직하게 말해야 나와 대화가 통하지 않겠어? 근데 나영씨가 해들재단을 가지기는 쉽지 않을걸. 내가 이렇게 두 눈 뜨고 계속 예의주시할 건데 말야. 한 원장님 같이 덕망 높은 분이 평생 이뤄놓은 것을 너 같은 사람이 한 입에 삼키는 건 공평하지가 않잖아. 내가 눈꼴 시려서 못 보겠어서 말야. 오늘 나한테 하는 거 보니 더 약이 오르네. 진수지씨 부탁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나영씨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세상에 폭로해버릴까 보다. 하자 진나영은 다급히 PD님 말 조심해요.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누구 위해서 내가 이렇게 아등바등 살고 있는데. 하자 PD는 뭐 그게 나 때문이라는 거야 뭐야? PD가 진지하게 묻자 진나영은 사실 이 아이 PD님 아이라고요. PD님 생각 안 나요? 우리 막방 때 기념으로 회식했던 거. 그때 실수한 거라고요. PD는 놀라는데 지금 뭐라고 했어? 나영씨 아이가 내 아이라고? 이건 무슨 또라이 같은 수작이야? 하자 진나영은 내가 그래서 이 아이를 지우지도 못하고 한 본부장이랑 결혼했던 거예요. 이 아이 지켜서 해들재단 후계자 만들려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날 협박하는 소리는 집어치워요. 진나영은 PD가 자꾸 헛소리를 하고 다닐까봐 거짓말을 한 것이었는데요. 두 사람의 대화를 한현성이 듣고 맙니다. 뭐? 콩이가 저 자식 아이라고? 그럼 이제까지 난 뭐하고 산 거야? 남의 자식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참고 살았던 거야? 우리 아버지처럼? 하지만 이건 다른 문제야. 아버지는 형이 진작에 아들이 아닌 거 알고 결혼하신 거고
안 지금 사기당한 거야. 한현성은 진나영에 대한 배신감에 몸서리가 쳐지는데요. 진수지가 상황을 봐줘서 진나영이 위기를 모면하고 자신과 결혼했다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 콩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렇다고 콩이를 유전자 검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한현성은 진나영과 이혼하기 위해 빨리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한현성은 김마리를 찾아가 진나영을 해들재단에서 일을 맡기지 말라고 하는데요. 김마리가 거절을 하자 진나영과 숨막꼭질 PD가 나눈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을 들려줍니다. 어머니, 나영씨가 이런 사람이에요. 이제 그만 나영씨에게서 벗어나세요, 제발. 김마리는 충격을 받는데 한현성에게서 들은 말은 일단 비밀로 하고 진나영에게 출산 때까지 집에서만 얌전히 있으라고 강요를 한 뒤 진나영이 출산을 하자 한현성과 콩이 유전자 검사를 시킵니다. 진나영은 거짓말로 PD의 아이라고 했지만 검사 결과는 뜻밖에도 불일치로 나옵니다. 진나영은 자기가 채우리 검사를 조작한 것처럼 한현성이 진나영과 이혼하고 싶어서 조작한 것은 아닌가 의심하였지만 진나영이 출산했다는 소식을 들은 숨막꼭질 PD는 산후조리원에 들러 콩이의 머리카락을 진나영 몰래 입수해서 검사해본 결과 정말 일치로 나오고 맙니다. PD는 콩이가 해들재단 후계자가 될 때까지 비밀로 하고 싶었지만 이미 사실을 알고 있는 한현성은 진나영에게 이혼 소송을 걸고 맙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